안녕하세요. 게임 캔버스 9번일입니다. 얼마 전에 원하던 회사에 합격한 졸업생이 찾아왔었는데요. 신입으로 여러 가지 고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 꽤 여러 명의 친구들이 비슷한 고민을 할 것 같았어요. 회사 생활을 어떻게 잘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더 신경 써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봐도 괜찮다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게임 회사에서 살아남는 11가지 방법입니다. 게임 업계뿐만 아니라 다른 직장 생활에서도 어느 정도 비슷할 것 같고요. 참고하셔서 회사 생활에 좀 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게임 회사는 게임 회사이기 이전에 회사라는 곳입니다. 일을 하기 위해 모인 곳이죠. 학생 기준으로는 그동안 경험하신 학교나 학원이나 동아리 이런 곳과는 목적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인간관계와 업무 능력 같은 것들이 있겠죠. 여기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을 통해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되겠죠. 하지만 기획자라는 직업은 혼자서만 하는 일이 아니니까 인간관계에도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 인간관계 부분을 봅시다. 회사 생활에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 성향에 맞지 않은 사람들과 일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사표를 던지고 다른 곳을 찾아야 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게 퇴사하면 다른 곳 가서도 인정을 못 받을 것이고 평생 본인이 사업을 하거나 혼자 자영업 할 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같이 일하는 동안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좋은 동료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업물을 완성하고 최대한 검토하기입니다. 가장 자주 발생하고 조심해야 하는 건 데이터 관련된 이슈인데요. 기획서의 오타보다 데이터의 이슈의 오타가 훨씬 치명적입니다. 라이브 서비스 중인 게임에서는 더 민감해야 됩니다. 극단적인 예시로는 신규로 판매할 아이템 작업 중에 공격 속도를 1을 넣어야 될 걸 10을 넣고 업데이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난리가 나겠죠. 물론 후속 패치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저 입장에서는 10이었던 게 1로 바뀌면서 아이템의 가치도 낮아져 보이겠죠. 데이터 작업하실 때는 정말 꼼꼼하게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중간 보고 잘하기입니다. 이 말의 뜻은 내 작업물에 대한 중간 상황을 보고하면서 소통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상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새로운 팀원한테 리니지식 도감 기획을 맡겼습니다. 근데 3일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합니다. 그래서 땡땡님 도감 기획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겠죠. 그제서야 이제 진행을 보고하는 거죠. 근데 대화를 해보니까 리니지식 도감이 아니라 포켓몬스터 도감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면 일주일이란 시간이 바닥에 버려지게 되는 거죠. 새로 들어온 팀원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단계인데 신뢰도는 바닥을 칠 거고요. 물론 실제 회사에서는 이렇게까지 신입을 방치하진 않습니다만 도감 시스템 초안에 대해서 중간 보고를 했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진 않겠죠. 거창한 건 아니더라도 오늘의 업무 진행률이나 초안 구성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걸 통해서 상사가 방향성을 점검하거나 업무하고 있는 상황 등을 인지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내가 이해한 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같은 사물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과를 보고 빨갛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과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아까 예시와 마찬가지입니다. 도감 시스템이라고 할 때 리니지 도감을 떠올리는 사람이 있고 포켓몬스터 도감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업무 요청을 받았다면 내가 이해한 게 이게 맞는지 한 번 더 정리해서 확인 후에 작업을 진행합시다. 만약에 모르겠으면 질문을 해야지 본인 판단하에 작업을 많이 하시면 안 되겠죠. 네 번째는 메모하는 습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말을 100% 똑같이 기억하진 못합니다. 그 당시 분위기나 뉘앙스, 키워드 등으로 기억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 본인의 기억력을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업무 지시를 하는 입장도
받는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화되어 있는 게 없다면 정확하게 어떤 업무였는지 왜곡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해서 상사분들도 지시를 해놓고 방향성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개개인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까먹을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갔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해 둡니다. 그 메모가 본인의 업무 방향성이자 상사가 왜 이렇게 했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다시 기억을 떠올려 줄 무기가 될 거예요. 다섯 번째는 이슈 발생이 됐을 때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번 업데이트 1시간 전에 캐릭터 스킬에 중요한 결함이 발견되었어요. 원인은 자기가 입력한 데이터고요. 그럴 때 상사에게 가서 솔직하게 이런 이슈가 발생되었다고 얘기를 합시다. 제일 좋은 건 해결 방안까지 본인이 생각을 하고 가는 거죠. 이때 내 실수를 들키지 않으려고 그냥 두면 큰일 납니다. 업데이트가 되고 수습하는 게 더 큰 문제가 되겠죠. 특히 캐릭터를 뽑아야 되는 수집형 RPG에서 며칠이 지나서 하향을 하게 된다면 이건 치명적인 환불 사유가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드시 숨기지 말고 발견 즉시 보고해서 그 상황을 해결하도록 합시다. 여섯 번째는 누구에게 보여줄 문서인지를 생각합시다. 저번 영상에서도 간단하게 언급했었는데요. 내 문서를 보는 사람이 프로그래머인지 아트인지 같은 기획자인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의 기획서로만 작업을 한다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전달을 잘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도감 시스템 기획서를 작업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프로그래머나 아트한테 기획의 확인 요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 내용은 기획서 몇 페이지에 있습니다. 아트 리소스는 몇 페이지에 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게 베스트하겠죠. 이 말을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는 생각보다 어마어마합니다. 일곱 번째는 데드라인을 잘 맞추는 것입니다. 조금 덧붙이자면 업무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기획자는 하나의 업무만 진행하지 않습니다. 마감일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인 업무가 있는데 다른 업무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데드라인에 큰 차질을 주겠죠. 원래 업데이트 해야 될 것을 못하기 때문에 다음 업무까지 같이 밀리게 됩니다. 특히 기획이 밀리는 순간 개발과 아트의 업무도 같이 밀리기 때문에 데드라인을 잘 맞춰서 업무를 하셔야 됩니다. 여덟 번째는 내 기분을 티내지 맙시다. 무조건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업무에 있어서 너무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말란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상사한테 혼나고 난 뒤에 기분 나쁘다고 다른 사람한테 까칠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겠죠. 이러면 주변 사람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불편해집니다. 감정적인 사람으로 비춰지면서 평가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만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이 사람과 얘기하기 불편하니까 대화를 피하게 되겠죠. 회사는 업무상으로 필수 대화를 해야 되니까 가급적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 맙시다. 아홉 번째는 기본 매너를 잘 지킵시다. 앞 이야기의 연장선인데요. 기본 매너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사를 잘 한다든지 상대방 이야기에 경청을 한다든지 요청할 때 정중하게 부탁하기 등 이건 사회생활의 기본입니다. 게임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생활에 필요한데요. 매너를 갖추지 않는 사람과 일하고 싶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처음에 말했듯이 회사는 공적인 곳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합시다. 열 번째입니다. 예스맨이 되지 맙시다. 생각보다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신입 때는 열정이 넘쳐서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 거예요. 할 수 없는 것까지 예스맨이 되면 100% 번아웃으로 나가 떨어집니다. 가끔은 거절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무조건 안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중하고 논리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냉정하게 내 역량에 대해서 할 수 없는 업무라고 한다면 제가 이런 이유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은 우선 해야 되는 업무가 있다는 상황을 전달해 주세요. 오히려 할 수 있다는 말만 했는데 결과물이 별로라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명심합시다. 마지막입니다. 수습 통과를 위해 열정 태우기입니다. 이건 좀 꼰대스러운 말일 수도 있는데요. 수습 탈락을 하게 되면 면접 탈락이나 서류 탈락보다 멘탈이 더 와장창 깨질 겁니다. 그만큼 회복도 더디고 그대로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도 꽤나 있습니다. 신입이 부족한 건 당연합니다. 다만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퍼포먼스는 보여줘야 됩니다.
게임 기획자는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직업이죠. 그래서 경력자들을 따라가려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업무 기간에 적응할 동안은 다른 사람 기획서도 공부를 하고 게임 내 데이터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도 필요합니다. 이때 얻은 경험치는 앞으로 게임 기획자의 레벨업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 잘 닦아놓은 주니어 시절 내공은 평생 간다는 것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게임 회사에서 살아남는 11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게임 회사뿐만 아니라 회사 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서 개인의 역량을 쌓으시면 주변 사람들한테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평가도 좋아지겠죠. 오늘 말해준 방법들을 잊지 말고 잘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